9월의 푸르른 계절이 돌아오면서 바람도 공기도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스너 여러분은 어떠세요?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오늘도 평화의 한 스푼 더해보는 시간 될게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안예은의 추랑. 얼마나 기다렸나 너절한 과거와 이별할 그날을, 홀로의 계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로 만날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해묵은 기억과 이별할 그날을, 옛날의 그이는 묻어두고 새로이 태어나는 날을.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라 어찌 사람이겠소. 배 위에 이 한 몸 올랐으니 어디라도 가보자. 닻을 올려 기야지 엿을 나가자. 비탄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엿을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그곳을. 품 안에 희망을 안았어도 어찌 안온하겠소. 어쨌거나 돛을 펼쳤으니 어디로든 떠나자. 닻을 올려 기야지 엿을 나가자. 불안으로 뒤덮인 땅은 뒤로 하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엿을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매일을 살아낼 그곳을. 닻을 올려 기야지 엿을 나가자. 그림자들에게는 안녕을 구하고, 소리 높여 기야지 엿을 노래해. 찾아가 또 다른 우리를 기다릴 그곳을. 네, 안예은의 추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배를 띄우는 설렘과 다짐이 담긴 노래가 오늘의 게스트와 어울릴 것 같아 오프닝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네, 이 자리에 호호 아줌마 채씨 부인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또 한 분의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우리 호호 아줌마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피스너 여러분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정말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평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굉장히 공평한 뭐 단체인가요?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일상에서 뭐 평화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걷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아까 오프닝 곡으로 들었던 평화를 위해서 배를 타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 뵙게 된 수피아라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수피아님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뵈었는데, 뵐 때마다 매력이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조이님이나 최씨 부인님도 어떠셨어요?
그냥 매력이 철철 넘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오늘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다재다능하시고 또 우리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 또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수피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매력이 철철 넘치고 싶은 수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단원 FM에서 같이 또 여러모로 또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수피아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조금 약간 꿈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만남이라는 그 인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수피아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이제 걷다가 만나서 정말 몸이 다 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 그늘 안에서 만났는데 네. 별명이 수피아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피아. 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영어 세례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네. 숲에 있어서 숲이야 이거 아니고요? 오. 숲이아. 아, 그쵸, 그렇군요. 네, 네네네. 또 숲에 있으면 숲이하고 네네네. 바다에 나가면 또 물에 마피아해서 숲이하. 아, 이렇게 저렇게 다 되네요. 어머. 물의 마피아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첫째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뵈면은 너무나 도회적이시잖아요. 네. 근데 첫 만남은 둘 다 막 땀에 쩔어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났지만 그 땀에 또 갇혀진 매력이 또 이렇게 발산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공평회라는 이름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공평회 명칭에 대한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공평회는 공존과 평화의 바다를 만들자. 음. 잠수함이나 뭐 그 해군들 그런 전쟁 연습을 위한 바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처럼 바다에서 바다 생물 그리고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또 피스보트 같이 이제 같이 평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요트도 타고 돗담배도 타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 제주,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이 바다만이라도 공평회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입니다. 정말 네이밍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 공존과 평화의 바다. 근데 그 의미로도 좋고 그냥 공평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그 단어가 주는 그 공평하다라는 의미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평화로운 거죠. 공평한. 네네. 그리고 뭔가 공정하고. 그 공이라는 의미가 뭐 지금 공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 공평하다, 공정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만 해도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했었을 것 같은데 브라더스형이 만들었지만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의미가 되게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쉬우니까 들었을 네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공평의 평화 단체인 거죠. 네. 근데 평소에 하시는 일이 어떤 예, 저는 글 일이죠?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책 원고 정리나 뭐 편집 그런 뭐 프리랜서로도 하기도 하고 유튜브 작가 일도 하고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로 글도 쓰고 좀 다양하게 글 관련돼서는 문의 받습니다. 또 취미도 또 범접할 수 없는 취미. 범접하고 싶은 나 제가. 뭐예요? 제가 약간 제 말 중에 범접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그 여성들의 그 댄스 크루 이름도 범접이었어요. 이게 묘하게 이게 되는데 또 댄스 쪽으로 또 취미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요? 라틴 댄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매가 예사롭지 않으셨군요. 네, 라틴 댄스를 뭐 하시게 된 네. 뭐 저기는 있으세요? 라틴 댄스는 이것도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우연히 또 인연이 된 것처럼 만난 것처럼 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연이 돼서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취재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그래서 네. 클래식 공연하는 분이 이제 또 그분이랑도 뭐 글 관련돼서 작업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연말에 매년 공연을 하길래 디너쇼를 하는데 그 표를 이제 사놓고 친구 2명이랑 3명이서 가려고 딱 해놨는데 딱 공연 이틀 전에 저희 반려견이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져 누웠죠. 네.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네. 알겠지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가족이니까요. 네, 그 몸져 누웠는데 음. 또 친한 친구 2명이 제 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장례식도 같이 치르고 힘이 돼주셨군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원래 공연도 음.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나는 못 가니 둘이 갔다 와라라고 하는데 둘 다 네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쵸. 근데 그 발끈은. 디너쇼 콘서트 비용이 뭐 1, 2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쵸. 하는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디너 하는 곳 그 와. 표값이니까 3명만 해도 좀 그쵸.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한테는 이게 선물 같은 그런 티켓이었는데 저가 안 가서 둘 다 못 가니까 어떻게 하자 하다가 그냥 가자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셋이 갔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되게 힐링이 됐어요. 왜냐하면 누워서도 너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도 우리 셋이 또 장례를 같이 치른 셋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그 종교는 없지만 크리스찬 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같이 찬송도 하고 막 약간 성가대 그런 맞아요. 분위기도 있고 그런 네네네. 느낌을 받아서 좋았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아는 분이니까 그 소프라노 하시는 분이 저희를 무대에 세워서 이태원에서 오신 세 분이다. 제 사정도 모르고 지금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막 춤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3번을 거절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 또 몇백 명 있잖아요. 그쵸. 거절을 또 계속 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얼떨결에 우리 3명이 나가서 또 막춤을 췄네. 추고 나서 끝나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와서 네. 장례 치렀지 많이 울었지. 근데 또 막춤 췄지 이랬는데 어머. 우리 3명 중에 왕언니가 있었어요. 네. 왕언니가 향님아 우리 춤을 배우자. 아, 향님이시군요. 네, 왜냐면 춤을 무대에서 춰보니까 어. 이게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 약간 아쉬움이 그 언니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언니가 옛날부터 또 춤에 대한 그 니즈가 있어. 그래서 동네에 제일 가까운 곳 찾으니까 라틴 댄스였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호두가 엄마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맞아요. 아, 정말 선물 같은 시간과 선물 같은 계기가 돼서 또 그 다음으로 또가 뭐가 연결이 되는 와 정말 저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는 잠깐만 들었다가 오늘 이렇게 풀 스토리를 들으니까 막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이런 감정이었다가 이런 감정이었다가 근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는 네, 그죠. 대답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네. 클럽에서 춤을 잘 추고 싶어서 춤을 시작했다. 사실 쓸모는 없더라. 라는 도전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수표님이 이렇게 그 라틴 댄스 추시면서 춤추는 작가라고도 소개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공평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또 저희랑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그 공평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방송 작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걸 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EBS 세계 테마기이라는 네. 취재 작가 일을 아. 그만두고 네.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힐링 차원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그 제주도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그전에는 어딜 놀러 가면 그냥 관광지 위주로 다니고 하다가 네. 세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 관해서 약간 공부를 하고 가는 거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화도 찾아보고 맞아요. 또 책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그게 이제 습관이 좀 돼서 제주도도 그전에는 그냥 같은 나라고 가까운 섬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좀 공부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제 세태기에서 깨달은 건 저는 이제 약간 아픈 이야기가 있는 걸 저는 좀 더 파헤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뭐 자연 경관 좋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약간 체게바라가 다녔던 네. 길, 루트 찾아보고 관련된 영화 찾아보고 네. 어디서 살해당한 곳 약간 그런 거에 관심이 점점 가졌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제주도를 공부할 때도 그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제주 4.3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주 4.3을 직접 답사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답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약간 발굴하다는 식으로 다녔거든요. 주변 마을 분들한테 취재도 하고 하면서 막 다녔는데 책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답사할 곳 그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지가 맨 뒷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부터 일일이 다. 발품을 다 어. 이렇게 타면서 사람들한테 물어 가면서 점을 찍으면서 다녔는데 뒤에 그렇게 해답지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반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을 찍고 다니는 동안에 서귀포 쪽을 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동안에 그 사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너 좀 특이하다. 그런 게스트가 없었다 그동안. 왜냐 옷도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검은 옷만? 왜냐하면 응. 그 4.3 다녔던 그 유적지들이 다 답사지들이 다 그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아. 약간 스스로 좀 존경하고 좀 그런 제를 지내는 느낌으로 아. 4.3 뭐 이렇게 예를 네. 갖추시는 네, 네. 그러고 싶어요. 뭐 마음으로. 술을 올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그러니까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정마을을 소개시켜줬고 네. 그 강정마을이 그때 해군기지가 거의 지어지긴 했어도 계속 반대운동하는 분들이 계셨고 네. 그걸 참가를 했었고 그러다가 육지에서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해상에서 또 반대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카약을 타고 아. 하약. 와. 네, 해군기지가 있는 그 방파제 쪽으로 카약을 타고 가서 그 방파제를 지나서 그 해군기지 그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그냥 그 카약에다가 뭐 해군기지 반대 이런 현수막 같은 네, 것. 현수막도 아니에요. 왜냐 카약은 너무 인용이다 보니까 네네네. 물을 좁죠. 진짜 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깃발 수준으로 달고 그때 한 5명, 6명 이렇게 갔는데 군함이 나왔어요. 와. 정말 저희 진짜 계란 6개가 나왔는데 그쵸. 진짜 커다란 바위가 나와서 물을 쌌는데 그게 어머. 제 옆에 이렇게 싸서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면서 그때만 해도 카약이 제가 막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뒤집어질 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위협을 했.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원래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 국제법상 그게 위반이기도 하고 네. 아마 거기 좀 그날 탔던 청년이 해군이 좀 치기 어린 마음에 그렇게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너희 맛 좀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때 그 기억이 서울 와서도 계속 잔상에 남았어요. 네, 이렇게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고 제가 몸소 느끼다 보니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수영도 못하고 바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긴 해도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친구들하고 바닷가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은 바닷가 들어가고 저는 짐지킴이 무섭기도 하고 오늘 대화가 계속 너무 반전인데요, 계속? 무섭기도 하고 또 바다 그 물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계곡에 발 담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공평의 프로젝트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수영도 배우고 잠수도 배우고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강정마을을 가게 됐고 그 카약 시위하는 분들하고 계속 하게 됐고 그걸 주동적으로 하는 분이 그 개척자들이란 단체의 리더인 브라더송이었고 그 브라더송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활동도 좋았지만 그분 자체가 사람적인 그런 또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이는 거 이면에 되게 소탈하시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제가 네. 배울 것도 많고 그러면서 또 유머가 있으시고 편안하게 네.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하게 막 이 의미가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걸 지속하게 하는 힘은 결국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분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네. 예,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매력이 많으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뵀죠. 호흡 아직 아, 안 뵀어요. 하시잖아요. 네네, 뵀죠. 제가 그날 못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에 저희 이슈가 되는 현장에 최씨 부인님이 많이 못 가셔가지고 그때 근데 저는 그분의 본명 듣고 더 놀랬죠. 되게 유명하신 분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송강호. 송강호요? 네. 인데 더 네네. 중요한 건 그분 사모님도 만만치 않아요. 사모님 성함이 조정래. 어머 너무 역사적이시고 문화적이시고 성함 야 근데 이게 진짜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뭐 얘기 중에 장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긴 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는데요. 예, 이게 흐름이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기운 이런 게. 와,
또 야,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로만 가게 되는 곳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또 관심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몸소 또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시면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의 만남까지 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여리여리하신데 그 에너지가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체력적으로도 어.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달리기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인 게 기본적인 게 좀 있고 그리고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산책을 매일 2-3시간씩 합니다. 그것도 저의 육둥이라고 들었는데 네, 체력의 육둥이요? 근원이 와. 되는 식구들이 6마리가 있어요. 유전적인 거와 이제 그렇죠. 물리적인 네. 환경에 의한. 예. 제가 원래 배멀미를 많이 했었어요. 그 요트 탈 때마다 멀미를 했었는데 1년 전부터 육둥이가 되고 나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제가 그 요트를 저희가 제주에서 이제 임진각까지 가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때 배를 타는데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달라졌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물론 제주에서 처음 출발할 때 바람이 덜 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덜해서 이렇게 워밍업 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제 몸에 주어진 것도 있지만 네. 약간 체력이 좀 좋아진 게 아닐까? 어. 그거는 육둥이 그럴 것 같은데요. 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네. 거의 PT인데요, PT? 맞아요. 이 트레이너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굉장히 많이 키운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짜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은 누구 시키고 뭐 이렇게. 저는 매일 합니다. 그니까요. 매일 그런 걸. 아침 저녁으로 맞아요. 여섯 마리를 각각 하나요? 3마리씩 2번. 아. 그러니까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그니까 이렇게 하면 체력이 건강해질 정말-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공평에 항해할 때는 네. 그 강아지들을 육둥이를 어떻게 케어하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산책해주는 알바분을 또 맞아요. 맞아요. 요즘 많더라고요. 네, 하고 네. 이제 친구 죽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약간 젖 얻어먹이듯이 네. 어, 동양. 네. 근데 공평회가 2년 전에 했을 때는 그땐 육둥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는 그쵸, 2마리였기 때문에 네. 좀 가벼웠고 육둥이가 되고 나서는 제가 한 1년 정도는 어디 멀리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짧게 며칠씩만 갔다 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 때문에 이제 외국을 갔다 온 게 한 10일 정도 됐었고 또 임진강 프로젝트가 한 5일, 6일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해주는 분들한테 맡기고 저녁을 원래 제가 비운 적이 없었어요. 네. 친구한테 부탁하거나. 근데 이번에 한번 임진강 프로젝트 때 한번 했더니 얘네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따로 컴플레인들이 없었어요. 컴플레인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컴플레인들이 어떤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윗집 아줌마, 아. 옆집 아줌마가 될 수 있는데 전화가 한 번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저 힘을 얻어서 이제 외국 출장도 갔다 오고 그래서 네. 요새는 좀 서로 좀 사이가 이제 좋아지죠. 어린이집 보낸 느낌이에요. 이제 어린이집 보낼 수준은 되었다 하는 기분으로 저도 좀 외출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산까지 제가 못 왔어요. 고맙네요. 애들이 이제 자라서 네. 제가 여기저기 좀 다니네요. 여러모로 그 공평회 프로젝트에 한 획을 또 담당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기여를 많이 했네. 진짜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네. 그리고 아프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네. 맞아. 뭘 하는 동안에 맞아요. 아프고 네. 되면 제가 조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네. 다행히 애들이 참 건강하게 기특하네요. 시골의 자부종이 참 건강합니다, 아, 여러분. 맞아요. 시골 자부종 너무 네, 귀엽죠. 브랜드 있는 친구들 찾지 마세요. 얘네는 약해요. 시골의 자부종이 짱이에요. 근데 저희는 정말 아까 그 세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는 TV로만 이제 봤는데 그거를 이제 작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직접 가보신 곳인 건가요? 아니에요. 아, 100% 순수 100%?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위안이 되지? 딱 나라가 정해지면 서칭을 약간 어느 정도로 저희는 배웠냐면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하는 자료는 없을 정도로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아. 물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음. 마음가짐은. 그래서 아. 자료를 서칭을 쫙 다 해서 네. 거기서 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을 음. 배치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프로그램 성향에 따라 뭐 관광지 한 70%, 그리고 좀 약간 역사적인 곳 의미 있는 30%, 곳? 네, 이런 오. 식으로 좀 분배를 해서 음. 서칭을 쫙 다 하면 또 현지인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더 되면 이제 크로스 체크까지 더 아.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막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뭐 폐업했을 수도 있고 너무 그렇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촬영할 곳, 누굴 만나야 될 곳들, 그리고 캐스팅 네. 어떤 분이 이런 음. 거를 다 전반적인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PD들이 가서 촬영을 촬영 감독이랑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맞아. 네, 근데 막상 저희가 준비한 거에 한 30-40%밖에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 아, 막상 네. 가면 그 타이밍이라든지 뭐 그쵸. 날씨부터 네. 시작해서 너무 그 변수가 많으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상 가면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도 부러워했었어요. 원래 PD들을 여기도 맞아요, 가시고 맞아요, 저기도 맞아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편집을 또 갔다 오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쵸. 편집을 할 때 그런데요. 아, 내가 여기도 갔었구나. 어. 왜냐면 아. 거기 가면 하루 아니라는 시간 동안에 딱 촬영해야 될 곳은 우리나라 방송이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뭐 돈적인 거 이게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되게 1분 1초 다툼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막상 갔다 와야지, 아, 내가 여기도 갔구나. 갔구나. 풍경을 볼 그런 여유가 그쵸. 없는 거예요. 즐기지 일적으로 가는 못하고 그냥 전혀. 네, 일은 일이다. 맞아요. 또 애환이 있네요. 네. 저희도 조이님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조이님이 또 밤새 또 편집하시느라 너무 애쓰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진짜 전문가만큼의 또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전체적 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료까지 다. 마음가짐은. 네, 네. 뭐 결과물은 어떠세요? 네. 그런 마음가짐 저희 처음 들었는데 정말 아, 그래서 몰랐어요. 안타까운 게 방송 다 나갔는데 내가 몰랐던 정보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열심히 다니셨는데 책 뒤에 안내지 보는 것 같은. 진짜 앞불싸 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뭐랄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아, 예. 두 손 꼭 물론 지금이 훨씬 좋아졌죠. 지금 음.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제가 그래도 한 2, 3년 전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보다는 더 나아지긴 했지만, 저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막 이제 도서관 가서 찾고 국회 도서관 가고 그쵸. 어려움이 더 많았을 발품하는 게 거예요. 많았죠. 네. 그리고 정보도 많은데 이걸 또 걸러야 되고 이런 과정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하세요? 먼저 1차적으로는 제가 또 거르고, 그리고 또 음. PD랑 상의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또 많이 받아요. 네. 자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크로스 체크를 좀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저는 못 갔는데 조이님과 함께 네. 그 프로젝트 네, 모임에 프로젝트. 네, 네. 오셨잖아요. 그것도 저 좀 궁금해서 네. 조이님 어떠셨어요? 네,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제 네. 잠깐이지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바람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거, 저는 그거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되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런 소명이 없다면 할 수 없겠다. 그 그렇죠. 멀미와 또 좀 위험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대단했고, 또 그 바람만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더 되게 기술인 것 같아요. 예, 그랬고, 그 뭐 방향을 또 이렇게 도추로 조절하고, 또 이게 혼자서는 절대 못할 것 같은, 서로 팀워크 정말 좋아야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정말 서로 이렇게 역할을 존중해지고, 또 이제 바람도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 다 평화의 모습처럼 저는 좀 느껴졌고, 몸소 이렇게 이 공평회라는 이제 평화 단체가 평화를 몸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전 좀 받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호호 아줌마는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보다가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다 위에서의 항해라는 게 목숨이라는 표현을 딱 쓰시니까 갑자기 생명. 갑자기 수피아님 막 되게 달리 보였어요. 막 뒤에 막 후광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활동인데 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활동 같은 네, 갑자기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는 어떠신지?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훈련을 제주도에서도 했지만 그전에는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러 가시는데 브라더송이 저도 2번을 갔다 왔지만 거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나스 웨일보다 좀 더 원시적이에요. 그래서 100% 나무로 만들어졌고 객실 같은 것도 없고 엔진을 아예 달아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습을 했었을 땐 한 번 밤에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브라더송하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껌껌하잖아요. 네. 보통은 해지기 전에 이제 육지를 들어와서 그렇죠. 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고 그걸 이제 지그재그 형식으로 음. 저희가 어떤 목표 지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훈련인데 그때는 육지를 못 갔어요. 왜냐면 그건 정말 우리는 그래도 요나스 웨일은 급할 때 엔진을 쓸 수는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근데 거기는 진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엔진이 안 달린. 아예 안 달려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정말 그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한 적도 있고 밤새 이제 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죽음이 가까워 올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낀 적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30 딱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였는데 근데 다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는 좀 약간 기분이 좀 심경의 그런 변화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제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요트 타기 전에 어떤 시기였냐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뭐 이제 곧 내일 죽어도 나 별로 뭐 약간 쿨한 거 있잖아요. 나 별로 뭐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즐길 거 다 즐겼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요트를 타고 그날 밤 그런 게 진짜 죽음에 그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잔뜩 들어. 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요트 그 갑판을 손으로 꽉 잡는 저를 보면서 왜냐면 시뮬레이션이 막 그려졌어요. 네. 이게 조끼는 입고 있지만 만약에 가다가 내가 떨어지면 브라더송은 당연 나를 구하러 오겠지만 이미 요트는 바람을 탔기 때문에 저 앞에 가 있을 거고 그때까지 나는 바다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럼 그게 올 때까지 나 또 기다려야 되는데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주변에 깜깜한데 막 이러면서 시뮬레이션 그리다 보니까 점점 손에 힘이 빡 쥐어지면서 그렇죠. 제가 깨달았죠. 아니구나. 나 더 살고 싶구나. 쿨하지 않네. 나 많이 더 살고 싶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타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좀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타기는 타요. 그런데 초반엔 좀 많이 그랬는데 이제 좀 더 그 기간이 좀 지나다가 보니까 요트라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기술만 좀 잘 알고 그리고 항로를 잘 알고 이러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또 믿음으로 또 타는 것도 있어요. 요트라는 게 뒤집어져도 이게 또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호주에도 그 16세 소녀가 기네스에 올랐는데 요트를 타고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와. 그걸 영화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영화에도 보면 이 소녀가 한번 풍랑을 맞아서 한번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호주에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와, 그 감동이다. 안에 공기가 있기 에어컨. 때문에 또 살 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그 오뚜기 같은 네. 그 원리가 요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엄청 심한 해류나 그게 아닌 이상 초자연적인 게 아닌 이상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그리고 초중반까지만 해도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게 한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약간 사람과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깊은 관계가 되면 될수록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네. 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트도 좀 깊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불안함이 덜하고 좀 더 믿음이 있고 요나스 왜 이번에도 잘 부탁해 이런 마음으로 타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제 몸이 막 바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좋아하시는 곡 우리가 막 바다에 있으니까 또 우리 들어보고 싶은 곡이 생각이 나네요. 네, 우리 수피아님 혹시 바다에 있을 때 네. 어떤 곡이 좀 위로가 사실 되었을까요?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한 입 먹을 때 시원한 주스 먹을 때 이런 게 이제 위안이 많이 되고 사실 그 음악 들을 여유는 좀 많이 없긴 해요. 그런데 요트 하면 저희가 또 떠오르고 막 배 하면 떠오르는 그런 풍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나스 웨일로 대만에 갔을 때 한번 저는 이제 매니저다 보니까 계속 요트를 같이 타는 건 아니고 먼저 요트를 보내고 저는 먼저 가기 위해서 다른 그 배를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호화 요트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걸 이제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네. 이제 밑에 지역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타려면 타라라고 해서 그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요나스 웨일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노래가 그 호화요트를 타니까 갑자기 그 노래가 번뜩 떠올리면서 선장님 이거 한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게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타이타닉. 그쵸. My Heart Will Go On. 네. 맞아요. 네. 그럼 그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 hear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 hear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와, 음악 너무 좋네요. 네. 감동이죠. 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제주 4.3에서 출발했던 이 공평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 프로젝트로 확장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제 의식 속에서 좀 그게 확장이 먼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주 4.3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됐고 또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는 결국 세계사적인 역사 속에서의 한 부분인 거지 우리만의 단독이 아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역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그쵸. ING로 이어져 그쵸. 있고 있다는 현재까지 게 계속. 네. 예, 그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뉴스 같은 것도 또 보고 그런 걸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브라더슨과의 연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요트 훈련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독일을 간 적이 있었고 또 터키를 갔었는데 거기 터키 이스탄불에 가니까 그 시기에 시리아 그 전쟁이 되게 심할 때여서 네. 거기 있던 난민들이 이스탄불에 길거리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있는 거면 저도 뭐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분들이 본 그게 있으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좀 보기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탄불에 그렇게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은 관광지여서 되게 관광객들 너무 많은데 너무 그 밝은 곳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갭이 되게 커 보였어요. 근데 또 거기 관광하시는 분이나 거기 사는 분들은 그게 워낙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고 그 아이들을 보다가 호텔방에 들어오면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그 간극이 큰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러면서 아, 그 아이들을 이렇게 호텔에 데려와야 되나? 씻겨오고 잠이라도 한번 보내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국을 다시 왔고 그러면서 브라손과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무력감 같은 게 좀 많이 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라도 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시적인 그 눈으로 확 보여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브라더송은 이제 그 개척자들 활동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곳에 그 이후에 그 피해자들을 돕는 형식으로 그 단체가 갔었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곳을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전쟁 이후의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그분도 근본적인. 그분도 그런 무력감을 느낀 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전쟁의 패턴을 보다 보니까 이게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연대하는 그 물질적인 자원이나 이런 게 더 부족한 거예요. 본토보다는 사람들 관심사가 더 적으니까. 그러던 개척자들 활동을 하면서 제주의 해군기지 얘기를 들으면서 브라더승이 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됐냐면 그 섬들이 벌어지는 그 무력 같은 게 보면 보통 관광지가 먼저 되고 그러면서 해군 기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기지가 그 전에 우리가 막 평화의 뭐 섬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정이 됐고 그 유네스코 지정이 됐고 그리고 해군 기지가 지어진 그게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왔었고 그래서 본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전쟁 전에 막는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 전이라는 건 솔직히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쟁 이후에는 뭐 팔 잘린 사람 뭐 하는 이렇게 그쵸.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도와주는 맞아요. 그게 네. 마음에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한다는 건 원래 그런 관심을 끌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그래도 지속을 하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뭔가 돕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도 이 단체 활동을 할 때 그 시기에 사실은 저도 그 시리아 난민 아기의 사진이 네. 전세계 쿠르디. 아일란 꾸르디 그 아가의 사진을 보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수피아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행동으로 항상 이렇게 옮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평화 활동을 하다 보면 이 평화라는 게 그 정말 전쟁 이전 또는 전쟁 이후에
눈에 보이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겠다라는 활동도 있고, 그때 이제 공평회 보고회 때 가서 본 그 우리 툰베리 친구, 그 친구의 굉장히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지는데, 수피아님의 행보 자체가 계속 그런 어떤 액션, 맞아. 어떤 행동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들으면서 인상적이기도 하고, 와, 근데 터키랑 독일을 아까 그 개인적인 사유로 가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거기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 친구 때문에 갔었어요. 대학교 네. 때부터 친했던 좀 나이 차이 나는 언니인데 이제 친구처럼 지냈고, 그 언니가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근데 독일에 시집을 갔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랑 보기로 하고 갔던 거였고,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을 때여서 가는 김에 또 그런 것도 좀 취재를 좀 하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독일을 갔고, 거기에 난민들을 만나고 왔었어요. 거기에는 독일에는 그때 컨테이너 같은 곳에 난민들의 그걸 받고자 기다리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각국에 있었고, 저는 근데 시리아를 많이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독일에서 만난 그 난민의 승인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은 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 네. 너무 다양하죠,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네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남자였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이렇게 물 건너 바다 일단은 건너 먼저 이렇게 오니까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자기 나라에서 여기까지 올 올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일 수밖에 그쵸.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체력도 되고 그렇죠. 뭐. 아까 그 아이들 같은 거, 맞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독일까지 넘어올 수는 없는 건 거예요. 네. 네,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전 이제 독일에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한 8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어서, 또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난민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다가, 제 독일에 사는 친구들 얘기를 보고 하니까, 너무 그 갭이 또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때 들을 때만 해도, 난민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독일이고, 그래도 독일만 가면 뭔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 얘기가 되게 나올 때여서 약간 꿈의 나라로 인식이 됐었고, 우리도 독일이 너무 고맙다 이런 거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 되게 작은 방에 너무 여러 명이 같이, 그것도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다 이슬람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제일 가까이 있는 일본이랑 또 사이에 안 좋은 그 그쵸. 세대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게 그쵸. 다 섞여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방 배정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들 간에 그런 눈치 보는 것도 되게 많고, 방도 너무 작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이니까 네. 계절을 얼마나 그렇게 그쵸. 그런 걸 케어를 고려해서. 해줄까요? 거기다가 제일 저는 좀 안타까웠던 건, 그 옆에가 이제 독일 마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게 되게 약간 분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했지만, 그게 참 반반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교류 자체는 없고, 또 그런 모습이랑 또 독일 친구들이 그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젊은 네. 친구들이 그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행복하게. 선셋 보면서 네. 이렇게 맥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극과 극이네요. 왜 진짜. 이렇게 다른 거지라는 네. 그런 기분을 또 많이 느끼고 그랬었죠. 그리고 결국 그 친구도 결혼해서 거기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약간 본인도 외국인인데 약간 오래 살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그 독일 현지인. 사람이 현지인의 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남미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되게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탄불 여행 같이 가서도 친구는 관광하러 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저는 하루 동안에 반은 관광하고 반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걸로 제 스스로와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돌이켜보면 미안하긴 한데, 그 친구는 저한테 너는 이렇게 변한 게 없다. 그러고서 너는 좀 변했다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네이밍에서 나왔던 그 공존, 그 공존의 의미들이 계속 또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처해진 상황 어느 곳에 아까 뭐 철조망 말씀하셨는데 철조망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바라보고 그쵸. 있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삶을 그렇게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같은 공간인데 그쵸. 완전 같은 다른 맞아요. 삶을 살고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간혹 한두 분 정도는 또 이렇게 음. 자원봉사처럼 와서 네. 음식도 갖다 도와주고. 주고 네. 이렇게 또 말동무도 해주고 네.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좀 있었어요. 네. 이런 그런 걸음걸음들이 지금의 우리 수피아님이 이제 공평의 프로젝트의 어떤 매니저 그런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공평의 프로젝트의 매니저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2년 전에 100일 항해를 했을 때 이제 제주에서 출발해서 일본 그 후쿠오카로 들어가서 뭐 나가사키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많은 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섬들 거쳐서 이제 대만까지 왔다가 대만에서도 주민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정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웰컴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는 이제 다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굿바이를 해주고 또 저는 또 차를 타고 또 넘어가고 기차를 타고 넘어가고 어떨 땐 페리를 타고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작은 섬들 사이에는 그 페리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저보다 가끔은 이제 먼저 도착할 때가 있어요 요나스가 네. 바람이 세게 불었나? 요나스가 나를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교통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는 같이 탔죠. 같이 타서 이제 운전도 하고 그래서 일본 그 밑에 작은 섬들이랑 그 대만 넘어갈 때는 같이 탔어요. 그래서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매니저로서는 거기에 이제 주민들하고의 셋업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미리 컨택하고 배가 들어왔을 때 웰컴하고 그리고 어디 사우나가 여기 있습니다.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약간 이제 역할. 뱃사람을 이제 육지에서 맞이해주는 약간 아내 같은 마음. 남편을 이렇게 바다에 보내고 네. 오매불망 언제 들어오나 안전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네. 그 수시로 또 육지에서 우리 공평의 프로젝트를 또 관심 가져주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모임 같은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네. 상황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정말 1인 몇 역을 하시는 뭐 그런 역할이네요. 매니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크루도 하시고. 그렇죠. 와. 배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해를 위한 어떤 훈련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저는 크루가 만약에 모자랐으면 제가 아마 크루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크루가 최소 5명이 필요한데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니저를 했고 왜냐하면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노련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네. 크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금방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네, 못할 근데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오랫동안 훈련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크루도 할 수 있었죠. 배멀미가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배멀미가 이게 사람마다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달라요. 그쵸.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뱃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말 심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적응할 법도 한데 그래도 저희도 그 팀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수피아는 매번 탈 때마다 저러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타요. 그래서 타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했던 임진강 프로젝트에서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연과 또 사람이 항상 이 공존하는 그런 것들도 좀 그려지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이 바람이 허락해야 이 평화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또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지만 왜 나는 행복하고 저들은 또 불행한 삶을 또 전쟁 가운데 난민 가운데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도 이제 평화의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어려운 삶은 삶이고 뭐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저 사람들이 아파하면 또
나에게도 그렇죠.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고 오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우리 활동들이 정말 좀 많이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이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전에 이 평화의 생각들, 평화의 마음들이 조금 전해져서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좀 돌이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활동을 하는데 공평에도 또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스피아님이 또 달리 보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또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같은 식구 같은 또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요. 네.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감격이 되는 시간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한정된 네. 시간으로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공평의 항해 이제 프로젝트 또 계획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스피아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선주의 밤이라는 그 음. 이제 모임을 저번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공평의 프로젝트를 이제 셋업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그 배 사진을 사진집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걸 한 권을 사면 2만 원인데 그게 네. 1만 원이 저희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그 1만 원을 그거를 이제 수익이 얻어지는데 이제 요나스 웨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 일본, 이제 대만까지 그 루트가 5,000km예요. 네. 그래서 한 건당 1kg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아. 저희가 이제 책도 팔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을 그 선주라고 해서 책 한 권을 사면 선주가 배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주의 밤이라는 모임을 그때 초창기에 했었고 근데 막상 요나스 웨이를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는 우리의 그 닥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못했었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공평한 프로젝트를 또 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마 지금 우리는 지금 한 대지만 더 관심 있는 분들이 합류하면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두세 대가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외국의 뭐 툰베리 그때 우리 저번 달 선주의 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네. 대해서도 그 배를 가지신 분들 출발하는 경우들이 또 우리가 뉴스를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배 그리고 평화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도 할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선주의 밤이라는 네. 모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9월 19일 또 금요일 그 거의 셋째 주 금요일로 저희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 관심 있는 분 누구나 다 오실 수 있고 네. 배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선주가 될 수 있는 기회. 정말 그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시간 외에도 네. 그 제주도에 정박돼 있기 때문에 그 그룹으로 시간만 우리가 맞아서 모이면 와서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공평의 이 프로젝트에 네. 많은 응원과 맞아요. 관심 부탁드리고 네. 또 선주의 밤 다음에 우리 최지부인 한번 가시는 거죠?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너무 아쉽게도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피스톡톡에서는 공평의 프로젝트 매니저 우리 춤추는 작가 소피아님과 함께했습니다. 바람만으로 항해한다는 그 길에서 저는 평화를 향한 간절함과 용기 그리고 함께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협력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평화를 몸으로 증명해내는 용기 있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평화는 이런 실천 속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마음을 먼저 열어주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약자를 향해 배려와 관심을 놓지 않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이어질 때 큰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피스너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항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항해들이 모여 언젠간 평화의 항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수피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호호 아줌마 70일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평화의 바람이 피스너 여러분들의 삶에 불어오기를 바라고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